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뉴욕 증시는 주요 지수들이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물가 상승이 둔화됐다는 소식에 시장은 안도했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들뜬 분위기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질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더 예의주시해야 된다라는 것이 시장의 주요한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늘도 작전 세워보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와 장중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늘 거시경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는 첫 번째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늘 4층에서 뵙다가 또 이제 3층에서 함께 만나니까 되게 가깝고 좋네요. 네. 좀 색다릅니다. 네, 그러니까요. 오늘 대표님과 함께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이슈가 올해 들어서 이제 앞서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도 발표가 됐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좀 눈에 띄는 쪽이 있어서 먼저 그걸 여쭤볼까 해요. 올해 들어서 화학, 철강 등 경기 민감주들이 나름 힘을 내어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좀 한켠에 비켜뒀던, 좀 치워뒀던 경기 민감주들이었는데 생각보다 상승률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수익률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 민감주들이 왜 반짝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지 경기가 드디어 바닥을 찍고 올라올 준비가 된 건지 좀 궁금한데 일단 이러한 이유를 살펴봐 주신다고요? 네, 뭐 일단 최근 들어 이제 관련 뭐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연초 이후에 계속 지금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작년에 이제 상승세가 좀 상당히 좀 둔화가 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감이 시장에서 상당히 커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감이 상대적으로 해가 바뀌면서 조금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올해 이제 부진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세계은행 같은 경우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기존 3.0%에서 1.7%로 이제 하향 조정을 했고요. IMF 같은 경우도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이제 2.7%로 예측을 할 만큼 작년보다는 조금 이제 부진한 이제 경제 성장률이 예상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이제 경제 예측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이제 경제 상황 자체가 나쁠 만큼 나쁜 거 아니냐. 이제 더 이상 나빠질 악재는 뭐 많이 줄어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시장의 반응이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인식들이 상당 부분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더 탄력성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난 밤에도 나왔듯이 이제 미국의 12월 달 CPI 상승률이 6.5%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달 7.1%보다 0.6%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지난 6월 달 9.1%에 비해서는 지금 상당 부분 하락을 하면서 만약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잦아든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연준 입장에서 기준금리의 인상 폭이나 인상 속도를 상당 부분 이제 줄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기대감이 지금 선반영되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조금씩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 속도나 폭이 좀 줄어들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 이렇게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 폭을 줄인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경기가 지금보다는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 거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경기 민감주, 그다음에 성장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가 탄력성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학이랑 철강 같은 종목들은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고 최근에 오른 이유들을 또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셨지만 일단 바닥이 가까워진 것이 아니냐 하는 심리가 또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황의 좀 구조적 반등이라고 봐도 괜찮은지 올해부터는 조금씩 이런 종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봐도 괜찮은 건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이런 종목들이 작년도에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일단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지금 올라가는 거는 뭐 구조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이제 향후에 그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물 경제보다 6에서 한 1년 정도 먼저 선반영되는 그런 이제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지금은 바닥은 아니지만 올해 중에 바닥을 찍을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서부터 미리 선취매적인 그런 이제 요소가 좀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이 조금 이제 완화될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글로벌 경제가 좀 안정되는 모습을 찾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연준 같은 경우 이제 기준금리 관련된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 인플레이션이 뭐 예상보다 빠르게 잡힌다라고 하게 되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뭐 빠르게 올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크게 올릴 필요도 없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연준의 기준금리가 올리는 것은 뭐 일단 물 건너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준금리를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시장에 상당히 좀 팽배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중국의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지금 있다라는 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중국이 지금 코로나 정책이 이제 급격한 방역 완화 정책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방역 완화가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뭐 작년에 상당히 좀 둔화가 됐는데요. 이런 둔화가 정상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중국의 이제 경제 성장률을 올해에 4에서 5%대를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정도 경제 성장률을 이룬다라고 하게 되면 뭐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성장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특히 중국에 이제 가까운 지리적인 여건과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수출 구조가 크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상당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이제 종전 가능성입니다. 뭐 종전이 지금 당장 될 걸로 생각되진 않지만 지금 뭐 1년여 가까이 지금 전쟁이 이루어지면서 현재 뭐 전선이 고착화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지금 경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올해 중에는 정전에 대한 얘기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종전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제반적인 경제 여건이 좀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바닥을 찍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런 기저 효과로 해서 철강이나 이제 철강이나 화학 업종이 실적이 이제 좋아지는지 여부도 같이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일단 작년까지의 이제 이 민간 업종, 그다음에 철강이나 이제 화학 업종들의 상대적으로 이제 그 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특히 화학 관련된 업종들이 이제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이제 화학 섬유 관련된 업체들이 상당한 분세를 보였는데 올해는 조금 이런 이제 중국에서 경제가 정상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소비가 개선이 되면서 관련된 업체들의 실적도 개선되는 모양이 보여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보다는 2분기 이후에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구조적 반등이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생각해봐야 할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이나 살펴봐야 될 부분들 짚어주셨지만 여기서도 역시나 경기 민감주에서도 중국이 키군요. 네. 예, 중국적으로도 어떤 식으로 이슈가 풀어져 가는지 또 살펴봐야 되고 대표적으로 이제 화학, 철강 섹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런 경기 민감주들 뭐 구조적으로 반등이 쭉 될 것이다라는 기대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시장 대응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뭐 이런 종목들이야 사실 이런 기업들이야 사두면 언젠가 사이클을 타면 올라가지 않을까. 예, 그래서 묻어둬도 좀 마음이 편하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겠습니까? 네, 뭐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매수 전략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재작년에 아마 특히 이제 화학 관련된 화성 관련된 업종들은 이제 뭐 고점을 찍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고점 90만 원대에 있었던 주가가 지금 30만 원대 중반으로까지 하락을 할 만큼 뭐 상당 이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화성 같은 경우 이제 하락을 보였었던 가장 큰 이유가 중국 시장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 방역이 강화가 되면서 관련된 이제 기업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소비가 위축이 된다라는 게 이제 보여졌고요. 그런 이제 소비 위축에 따라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그렇게 시세가 좋았었을 때 공장들의 증설들이 상당 부분 좀 시작이 됐었습니다. 이게 공장 증설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공장이 완성이 됐을 때 그만큼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까지 같이 겹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이제 실적 개선세가 언제부터 이제 본격화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그 관련된 실적 자체는 이제 작년에 좀 부진을 했고 아마 올해 1분기까지도 부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코로나 방역이 이제 완화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코로나 확진 이런 방역 완화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아마 이러한 급증세는 뭐 중국이 춘절이 지난 후 까지 아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면 뭐 기간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2월 중순, 아마 2월 하순까지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거나 관련된 뭐 사망자 수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서부터 점차 안정을 찾을 걸로 예상이 된다라는 본다라고 하게 되면 1분기보다는 2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이제 경제 활동이 활발히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3월에 양회가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중국 양회가 개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무원 총리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정부를 이끌 행정부가 아마 새롭게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새롭게 구성되는 이제 정부에서 중국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3월 달 이후, 그러니까 4월 달부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2분기가 되기 때문에 2분기 이후에 뭐 이런 이제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서로 맞물려서 상당한 중국 시장에서도 지금보다는 긍정적인 이제 시그널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뭐 접근하실 필요는 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뭐 아직까지 중국 관련된 부분이 여전히 불안한 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1분기 내에 뭐 다시 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이제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뭐 저점에서 분할 매수 차원에서 접근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분할 매수한다라는 측면에서도 뭐 전부 다 주식을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현금을 들고 계시면서 시장을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전략까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님 저희 오늘장 작전도 좀 세워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CPI 굉장히 기다렸는데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오늘 또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좀 좋을까요? 네, 뭐 CPI 관련돼서는 뭐 예상 수준에서 나왔었죠. 뭐 근원이나 아니면 뭐 특히 이제 월별로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뭐 마이너스를 기록할 만큼 이제 물가 상승세가 좀 완전히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미국의 3대 지수도 오늘 지난밤에 이제 전부 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승폭 자체가 시장 예상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적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이렇게 이제 적게 이제 보였었던 이유는 이제 이번 주 내내 미국 시장이 좀 강세를 보였었다라는 게 그러니까 기대감 때문에 강세를 좀 보였었죠. 그 영향 때문에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서비스 관련된 CPI 지수가 여전히 높은 그런 이제 수치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CPI의 이제 3분의 1 정도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주택 가격에 대한 부분이 지난달에 비해서 상승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0.8%포인트가 0.8%가 상승을 했는데요. 지난달 0.6%에 비해서 이제 증가를 했고 여기에 또 서비스 관련된 물가 지수도 여전히 하락폭이 상당 부분 제한적이었다라는 게 당장은 이제 CPI 지수가 다음 달에도 뭐 급락을 할 가능성이 좀 줄어든 거 아니냐라는 게 시장 분위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그러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CPI가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이렇게 이제 CPI
에 대한 이제 예상보다 예상 수준의 그런 이제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 내내 지금 CPI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올랐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시장에서도 CPI에 대한 부분이 뭐 강하게 뭐 올라갈 거다라고 보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승폭이 좀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수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2,380포인트가 일단은 뭐 상향에 대한 저항선이 될 가능성은 뭐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넘어가서 2,400포인트까지도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하지만 뭐 그 정도가 되면 일단 저항선으로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여전히 이제 외국인의 매매 패턴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한은에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아마 결정이 될 걸로 네. 보여지는데요. 아마 베이비 스텝으로 0.25%포인트가 인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오늘 시장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서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기업 실적들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뭐 미국 기업 같은 경우 뭐 금융주가 내일서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오늘 밤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은 충분히 있을 것은 감안하실 필요는 있으니까요. 기업 실적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뭐 시장 전체적으로는 뭐 지수가 조금 출렁거리면 있다라고는 하지만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시장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강한 흐름세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전일 전력 수급 관련된 이제 제10차 이제 전력 기본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이 오늘은 조금 뭐 언제도 강한 이제 모습세를 보였는데 그런 이제 모습세가 오늘도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수소 그다음에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서서 전반적인 전략을 자세하게 좀 살펴봐 주셨는데요. 보다 글로벌 이슈에 맞춤으로 이야기를 풀어주실 다음 대표님들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서 이제 대표님께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지만 CPI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6.5%로 월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이었는데 시장은 안도하긴 했지만 그렇게 또 필요 이상으로 환호하는 모습은 아니었네요. 자세하게 이 내용 전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12월 CPI 지수가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이제 예상치를 부합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전년 대비 6.5%라는 수준이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은 지난 14개월 내 최소폭으로 상승률을 높였다, 상승률을 줄였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안도감을 작용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서 시장에서는 사실 미국의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들이 마찬가지로 폭발적으로 상승할 걸 예상했습니다만은 현재 실질적으로 상승하는 폭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는 베이비 스텝만 진행하더라도 2%, 3% 가량 상승을 했었지만은 지금 오늘 증시에서는 마찬가지로 1.24%밖에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서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0.64%, 기존의 금리 인상을 진행하는 와중에서도 1% 넘게 상승했던 당월에 1% 넘게 상승을 했었던 다우존스도 오히려 0.6%밖에 상승 못했다는 부분들은 현재 시장에서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영향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재화가 되어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즉 현재 이제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때가 됐다라는, 즉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상에 대한 부분들의 안도감들이 적중을 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다급하게 상승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보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현재 이제 물가 상승률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근거를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먼저는 이제 오늘 발표가 됐던 이제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마찬가지로 20만 5천 건으로 지금 이제 예상 대비는 훨씬 하회를 했습니다. 지금 가장 기쁜 소식은 우선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여전히 고용 시장이 안정화가 되어 있다는 부분인데, 명목상으로 보았을 때는 이처럼 이제
고용 시장이 굉장히 탄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서 이제 IT 기업들이 여전히 화이트 칼라를 기반으로 해서 대부분의 대량 해고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해고가 됐던 전문 인력들이 기존에 다니던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낮은 기업들로 다시 한번 스카웃이 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즉 이제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들을 최대한 살려가는 어떤 기업들의 전략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스카웃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어떤 헤드헌팅이나 이런 활동들이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활성화되고 있는 원인들도 사실상 기업 입장에서는 전략 인원들, 즉 현재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인재들보다도 좀 더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하려는 싸움이 시작되다 보니까 연봉 인상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죠. 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연봉 상승률이 전년 대비했을 때는 5% 넘게 상승했다는 점들은 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 그리고 높은 금리 여기에 더불어서 높은 임금 상승률까지도 버텨내다 보니까 사실상 기업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6.5%까지 떨어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임금 상승률까지도 전방위적인 확산이 되지 않는 이상은 현재 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 금리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서 의견들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2021년도 당시에 2021년도 말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연준에서는 여전히 금리 인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에서 뭐 세인트 루이스의 블라드 청재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매파적 인사들은 금리 인상을 조급히 해야 된다라고 팽팽하게 맞섰고요. 반면에 이제 비둘기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부터 인상을 할 예정이지만 베이비 스텝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내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에 이제 2월에 진행하게 될 FOMC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베이비 스텝 혹은 노멀 스텝이라고 얘기를 하는 0.25%포인트 상승을 굉장히 유력하다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리치몬드 연은의 이제 연준 인사도 마찬가지로 베이비 스텝에 대해서 적절하다. 오히려 이제 앞으로 향후 1년간에서는 자이언트 스텝과 빅스텝을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점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반면 대표적인 이제 매파 의원이 어떤 이제 세인트 루이스의 연준 총재 같은 경우에는 5% 이상을 좀 더 시급하게 달성해야 된다는 의견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지난 연준에서 과감하게 자이언트 스텝과 빅스텝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물가 상승률을 낮출 수 있었던 원인들에 대해 효과들을 확인을 한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따른 이제 금리 정책은 여전히 팽팽하게 신경을 맞서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한 19일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서 여전히 기조 정책이 바뀌는 근거는 고용 정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상반기 내에서 금리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서 피벗, 즉 이제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로 과감하게 전환이 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현재 CPI 지수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했을 때 14개월 내 최소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30개월 내로 비교를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이제 전월 대비 CPI가 지금 하회를 처음 한 상황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현재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터지고 이제 미국이 실질적으로 셧다운을 진행한 이후에 전월 대비 CPI는 처음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현재 여전히 많은 서비스 업종을 비롯해서 각종 가격에 대한 부분들의 웨이트들이 여전히 부각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자산시장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비중들도 상당 부분 여전히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연준에서는 기존의 코어 CPI를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즉 이제 에너지가 그리고 이제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지수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번 CPI 발표를 이후로 CPI 발표 근거를 이후로 그래서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슈퍼 CPI를 제소를 하고 있습니다. 슈퍼 CPI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이제 코어 CPI라고 하는 근원 소비자 물가 내에서 뭐 주택이라든가 의료, 교통과 같은 어떤 렌트 비용을 제외를 한 상황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는 결국 이제 서비스 근원 CPI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현재 이제 서비스업 PMI 지수가 굉장히 많이 후퇴를 했다라고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제 ISM 비제조업 PMI 지수 같은 경우에도 40포인트대로 지금 이제 후퇴를 했다는 점들은 여전히 현재 서비스 업종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악재성 요인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는 사실이고, 대부분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연준에서도 베이지북에서 올해 2023년에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임금 상승률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듯이 현재 이제 기업의 영업이익 회복이 단기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결국은 임금 상승률에 대한 통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실질적으로 한 번 인상을 했던 임금 상승폭이 줄어드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임금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경기가 침체로 점점 넘어가게 됐을 때 영향들이 나타난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때문에 마찬가지 투자자분들께서도 현재 시장에서 안도감을 가지고 바닥 잡기에 초점으로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현재 시장에서는 기반을 두드려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과 더불어서 이번에 발표가 된 CPI 지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미국도 미국인데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자면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전 9시에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25%인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저희도 베이비 스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또 보시고 전망을 저희가 어떻게 좀 가져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실까요? 우선 이제 크레딧 스위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이번 1월 금통위에서는 노멀 스탯, 즉 0.25%포인트 상승을 굉장히 유력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현재 미국과의 어떤 금리 역전 상황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견고한 금융시장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안도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마찬가지로 현재 이제 연초에 기존에 있었던 기저효과,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의 폭들이 다시 또 회복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5%대의 높은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유력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현재 미국에서도 이제 이번 2월 FOMC에서 다시 한번 베이비 스텝을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1%에서 1.25%포인트의 높은 금리 역전 상황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는 이제 2000년도 10월, 그러니까 거의 이제 22년 가량의 높은 많은 수년의 기간 동안에 유지가 됐던 상황인 만큼 금리 역전이 굉장히 오랜만에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는 이제 IMF 이후에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는 과감하게 금리 인상을 했던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 오히려 격차가 굉장히 컸을 때 당시를 판단을 해보신다면은 사실상 한국의 상황에서는 경기 자체가 단기간에 회복하기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상반기 반등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여전히 미국에서는 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존의 한국 시장에서 제소를 하는 어떤 채권 시장보다는 사실상 여전히 미국 시장에 대한 채권 시장의 운용 메리트가 굉장히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금리 인하기가 될수록 오히려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부분들의 메리트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상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이 없다라면은 주식 시장에 대한 부분의 메리트가 강화될 수 있겠지만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의심해볼 부분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변화 투각이 얼마나 나타나느냐가 굉장히 핵심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현재 이제 코어 CPI 그리고 슈퍼 코어 CPI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물가 하락이 이어졌을 때 오히려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생존 전략들이 펼쳐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연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 업종이라든가 금융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금리 인상에 더불어서 여전히 조금 견고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장에서는 단기간에서의 금리 인상만을 보고 접근하시기에는 오히려 이제 기대감들보다 실망감들이 좀 더 클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때문에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주식형으로 운영되어 있는 펀드라든가 어떤 주식 상품들을 주식 등을 비롯해서 어떤 파생 상품을 운영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이제 미국에서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정책의 이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한국은행 측에서도 보다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어떤 명분은 많이 시도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현재 이제 높은 금리 상태를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어떤 채권 시장에 활용을 하시면서 채권형 펀드를 비롯한 어떤 투자 방법들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내 증시 작전보다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인베스팅코리아 임희혁 수석 연구원님과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S인베스팅 코리아 이명 수석연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바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를 좀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 서울은 좀 비가 옵니다만 시장 흐름과 주목해야 할 포인트부터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일단 최근에 국내 증시의 좀 움직임을 본다면, 또 강한 상승도 강한 하락도 이어지지 않고 대부분 눈치 보기 장세로 좀 이어지고 있죠. 자, 이런 움직임을 좀 보이는 이유는, 자, 먼저 여러분들도 시장에서 이슈되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 침체 우려 등의 문제인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제일 시장의 움직임을 견인하는 소식은 바로 인플레이션인데, 자, 인플레이션은 또 패드 위원들의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오더라도 연착륙 또는 경착륙을 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FOMC 회의라든지 또 패드 의장 연설 등이 있고 난 후에는 인플레이션이 또 대한 불확실성이 또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래서 경기 침체에 초점이 맞춰지는 좀 모습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 움직임을 조금 다르게 볼 수가 좀 있겠는데, 최근 이슈들을 살펴본다면 1월 4일 FOMC 위사락 공개가 있었죠. 그 이후에 패드 위원들이 매파적 발언들이 나왔는데, 특히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가 올해 상반기에는 금리를 5.4% 근방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했었죠. 자, 기존 점도표에서 확인한 5.1%를 웃도는 수치로 시장에 큰 타격이 있어야 되는데 별 영향이 없었죠. 그리고 고용 동향 보고서 발표 결과가 고용 상태가 견조하고 있지만 임금 상승률이 둔화됨을 보여주면서 미국 증시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패드에서 인플레이션의 둔화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 상태를 봐야 한다고 주기적으로 언급을 해왔습니다. 자, 비록 고용 상태는 견조한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가 되고 있었고, 또 임금 상승률이 둔화됨에 따라서 또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고 해석해서 이때는 또 인플레이션 이슈로 움직여준 모습이 있었죠. 자, 그리고 최근 제롬 파월 패드 의장 연설이 있었죠. 그 이슈가 나와주기 전까지는 대체로 관망세를 보여주면서 시장 흐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결과로는 통화 정책에 대한 새로운 언급이 없어서 이번에 또 CPI 발표에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슈들을 정리해 본다면 또 FOMC 회의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결정되는 기간이 1월 말에 회의를 거쳐서 2월 1일 날에 발표를 하는 날인데, 자, 아직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또 패드 위원들의 언급들이 어느 정도 매파적 발언을 하면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들도 앞으로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연속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피벗 기대감이 정점일 때 증시에 큰 반응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지만 아직 인플레이션 목표치 2%까지는 멀었다고 좀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증시의 반등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다만 또 조심해야 할 점은 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피벗 기대감이 나와준다면 반대로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소식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증시의 반등은 인플레이션이 완벽하게 잡았을 때가 아닌 물가도 잡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또는 둔화 우려가 되지 않는 두 가지 이슈를 호조가 보일 때를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을 바라볼 때면 인플레이션 지표를 중요하게 보는 것이 좋고, 또 패드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으로 시장을 예측하기 위해서 금리를 어느 정도 볼 것인가를 좀 따져보는 것이 좋고, 또 인플레이션 2%대로 가까워질수록 최근 시장 상황의 악화로 인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관련돼서 오늘 살펴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연구원님? 일단 제가 지난번 방송 때 좀 말씀드렸던 게 또 CES 2030으로 로봇 관련주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자율주행 섹터나 5G 섹터나 그리고 앞으로도 전망이 좋지만 단기적 이슈를 받기는 좀 힘이 들어서 로봇 관련주를 좀 공략을 하셔야 된다 하고 제가 강력하게 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공략을 좀 해드렸었는데, 지난 방송 때 45,000원에 진입하시라고 제가 공략해 드렸죠. 그래서 57,100원까지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26.89% 정도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스토리를 통해서 예측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거는 그래서 이번 주는 어떤 것들을 지켜봐야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주는 또 자율주행 관련 섹터를 공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왜냐면, 왜 많은 섹터 중에서 이번에는 자율주행 섹터를 봐야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이번 이슈의 현대차 그룹 회장이 미국 유력 자동차 매체로부터 해서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혔죠.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50명을 선정을 하고 순위를 매겨 1위를 정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일론 머스크나 제너럴 모터스 회장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는 모습이 나와줬죠. 그리고 더불어서 현대차 그룹 경영진 다수가 순위권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은 현대차에 주목하고 있는 사업이 뭔가를 살펴봐야겠죠. 자, 그래서 뭔가를 제가 분석을 좀 해봤는데, 자율주행에 집중을 좀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정부에서 자율주행을 위해서 해외 주요 자율주행 기업 모셔널과 첫 만남이 있었죠. 정부와 모셔널 기업과 첫 만남이었었는데, 모셔널은 또 현대자동차 그리고 해외 주요 자율주행 기업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사의 미국 앱티브 협작을 통해서 설립된 자율주행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라스베이거스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호출형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논의 내용이 미국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과 정책 방향을 직접적으로 진단을 해보고, 또 25년도쯤에는 자율주행 버스 셔틀을 도입을 하고, 그리고 2027년에는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정부 정책과 또 실행 전략을 점검해보자는 취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번 만남은 정부와 또 해외 주요 자율주행 기업이 만난 게 처음이라는 점인데, 또 이런 만남으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024년까지 안전기준 그리고 보험 제도 등의 레벨 4 출시 기반을 완비해서 불확실성을 확실히 제거를 하고 기술 개발에 힘쓴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자, 또 강릉시의 경우는 9일부터 자율주행 차량이 시범 운행이 됐었는데, 국내 도입도 서두르고 있는 모습에 자율주행 관련 종목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 중에서 저는 캠시스라는 종목을 공략해 보려고 합니다. 캠시스는 자율주행 대장주로도 활동을 했던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종목이죠. 캠시스는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생체 정보 인식, 정보 보안 기술, 응용 제품이나 그리고 전기 자동차 관련 핵심 부품에 대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고, 특히 휴대폰 카메라 모듈을 주력 아이템으로 개발 생산해서 주 고객사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을 위해서 거리 측정을 레이더를 통해서 했다면 테슬라에서 레이더 말고 카메라로만 측정하겠다는 소식이 나와줬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도 움직였었는데, 또 최근 시급적인 부분을 본다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완전한 관심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 외국인 수급이 또 많이 들어오기 전까지 진입을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재무제표를 본다면 21년도까지 매출액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22년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또 영업이익 같은 부분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당기순이익도 20년도부터 적자를 보였는데 22년도에 흑자 전환 후에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의 흐름 지켜보겠습니다. 자, 최근 전기차 배터리 수명 불량 진단키트 개발 소식에 급등했던 적도 있고, 또 자회사 세보모빌리티 초소형 전기차 국내 생산 예정 소식에도 상승했던 적이 있는데 최근 많이 눌려주고 있죠. 그래서 하지만 또 1월 3일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번에 이슈가 나와준다면 큰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2,500선까지는 상승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말씀드렸듯이
2,500선까지는 이제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2,500선을 이제 목표가로 보시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2,000원 선대를 또 지지 라인으로 이제 폭넓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까지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인베스팅 코리아 임희혁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보다 자세한 종목과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강세와 약세 업종별로 흐름을 좀 체크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CPI 발표가 돼서 시장 같은 경우는 안도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좀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체크 포인트 챙겨볼까요? 우선 전일이 중요했죠. 물가지표 부분에 대해서 시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예상치 하회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이 부분이 아주 강한 반등은 아니지만 한 0.6%대 반등을 하며 시장은 무난하게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강세 업종 같은 경우는 미국 또한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기도 하고 이 실적에 맞춰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룹 같은 경우는 예상 실적 대비 상회한 실적이 나타났고 그리고 나서 이 실적 같은 경우가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9.7%대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여타 업종 같은 경우는 항공, 카지노, 여행, 호텔 이런 업종들이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이와 같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업종이 시장의 중심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겠고요. 그런 점에서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정거래일, 항공이라든지 레저와 같은 업종이 주가 조정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오늘 대응할 수 있는 점은 미국 시장에서 이러한 업종이 강해서 대입을 해서 접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 같은 경우가 미국의 항공사에서도 봤듯이 실적 같은 경우도 긍정적일 수 있고 거기에 연결해서 고점 대비 한 15% 정도의 조정이 나오면 주도주 같은 경우는 한 번의 반등이 먼저 나타날 수 있기에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리오프닝과 관련된 업종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3%대 상승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어요. 반도체군, 성장주,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리오프닝 이런 업종들이 시장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고 여기에 추가해서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증설을 발표를 하고 한 5만 원대까지 증설을 상승을 했다가 다시금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모두 윗꼬리를 타는 흐름이 나타났지만 지금 태양광 모듈 가격은 좀 상승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이 부분이 수요의 둔화를 기반으로 해서 나타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 같은 경우는 태양광 관련된 업종 또 전고점 수준까지는 충분히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전반적인 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보다는 상승의 무게, 방향성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미국 시장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울리는 종목이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오늘 살펴볼까요? 선일 저가항공을 말씀드렸는데 저가항공 종목 다른 종목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목은 티웨이 항공입니다.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4분기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BEP의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을 중심으로 놓고 전반적인 데이터를 연결해서 살펴보면 작년 10월에서 12월 같은 경우 여객 데이터
같은 경우가 급상승을 했고, 이 급상승이라면 11월 항공수송 실적에서 우리가 그 추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 달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한항공이 국제선 여객 증가율 4%, 아시아나가 6%, 제주항공이 84%였고요. 티웨이 항공이 71%였습니다. 여기에서 우선은 11월에 국제선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일본 노선이 많았고, 일본 노선과 관련된 출항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제주항공,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가 가장 실적이 좋을 수 있겠구나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12월 같은 경우 티웨이 항공이 저번 달 대비해서 55% 정도의 수치가 올라오는 모습이었어요. 4분기 뒤로 올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8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4,513억 정도 수준입니다. 이제 턴어라운드 시점, 즉 턴어라운드라고 하면 실적이 안 좋은 상황에서 다시 흑자로 전환하는 시점이죠. 그러한 시점에서 주가 같은 경우는 우선은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오고 나서 실제 실적을 확인을 하고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기억을 하고 현재 시가총액,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부담이 없는 수준이에요. 4,513억 기준으로 이익을 대입을 해봤을 땐 못해도 한 5천억 원 이상은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실적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 접근은 시가와 비슷한, 정거래일 종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2,685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특징적인 종목 티웨이항공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가격 접근선까지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 발표에서 살펴보는 주요 업종 흐름도 체크를 해주신다고요. 네, 정부 정책상에서는 우리가 가장 핵심이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뭐 항공이라든지 그런 수송기기 그런 부분의 정책이 상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우선 10차 에너지 계획 같은 경우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장기적인 계획이죠. 2022년부터 2036년까지 계획 같은 경우를 발표를 한 거고요. 2년마다 이제 전력 수급 기본 계획 같은 경우를 발표를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을 해서 좀 중장기 계획의 그림을 세워놓는 그러한 하나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포인트는 원전 같은 경우가 27%에서 35%로 비중이 증대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전체 에너지에서. 신재생 같은 경우가 7%에서 31%로 동시에 그 수치 같은 경우를 늘려나가겠다라는 점을 공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확대에 더해져서 원전 같은 경우도 함께 드라이브를 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우리가 추가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쪽 같은 경우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원전 업종 같은 경우는 현 구간에서 수주가 나오면 한 단계 더 주가가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주가 상황이기 때문에 주목을 하고 살펴봐야 된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그럼 오늘 어떤 종목을 특징적인 종목으로 볼까요? 네, 종목은 베셀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와 관련된 테마로 주가는 한 번씩 반응을 해왔습니다. 최근 그 국토부 쪽에서는 도심항공 모빌리티와 관련된 부분의 정책을 한 차례 발표를 했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좀 추가로 투자할 금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범에 대한 부분의 계획이 확정된다고 하면은 관련주들은 한 단계 더 주가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 같은 경우는 좀 이 테마 같은 경우도 주가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기보단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되면 그만큼의 주가 같은 경우는 좀 연속적인 경향이 있다 보니까 테마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하고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대 같은 경우는 7,400원에서 8,400원 이 정도의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박스권 하단에서는 충분히 매수 대응을 할 만한 그 정도의 최근의 거래 대금이 수반된 상황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가격 접근은 7,93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이슈와 종목까지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 장전 전략 모두 세워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뒤 장중 전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